종조 대성이는 개창의 대단월 난조 도키미스에게 대난을 만나야만이 법화경을 안 사람 어서 1538쪽 대난을 만나야 비로소 법화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난을 만나더라도 정법 홍통을 위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대난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우리는 이 성운대로 금강신,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을 생애 깊이 수지하겠노라고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그 대난이 다투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니케는 다이세키사 개창 700년 경찬 대법요의 초의 첫날 설법에서도 또 이튿날 발표한 경찬문에서도 창각회의 공적을 칭송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래 들어 신도단체인 창가학회가 크게 발전함으로써 일본뿐 아니라 세계로 정법 정의가 넓혀지고 있다며 절찬했다. 신이치는 초회가 끝나자 곧바로 지도차 아이치로 갔다. 그리고 다시 총본산으로 돌아와 12일과 13일에 개최된 경찬 대법요 본회에 참석했다. 본회 이틀째 날에 니켄이 신이치에게 개창 700년 경찬위원장으로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외호의 사명을 다한 공적이 참으로 현저하다며 감사장과 기념품 목록을 증정했다. 경찬 대법요를 마친 신입치는 각국의 식자들과 대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터키 앙카라 대학교의 네지데트 세린 총장, 평화학자 요한 갈퉁 박사, 뉴욕 국제 사진센터의 코넬 카파 이사장,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파비오 로베루시 모나코 총장 일행 등과 거듭 회견했다. 12월 13일 신이치는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의 스베레 루드 가르도 소장과 세이쿄 신문사에서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소장이 제안한 환경 안전 보장을 주요 주제로 대화했다. 이는 환경 문제와 군축 문제를 하나로 묶은 안전보장의 구상이다. 신이치는 불법의 의정부리의 원리 등을 소개하고 환경 파괴를 비롯한 기근, 역병, 전쟁이라는 사회적 혼란은 인간의 선성을 해치는 탁한 생명 속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 자체를 변혁하고 정화하는 속에 평화를 향한 확실한 길이 있고 불법을 기조로 실천하는 인간혁명의 실천이 SGI의 평화, 문화, 교육운동의 근간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13일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사찰에서는 학회와 종문의 연락회의가 열렸다. 학회에서는 회장 아키즈키 에이스케 등이, 종문에서는 총감 후지모토 니치준 등이 참석했다. 연락회의를 마칠 때쯤 총감이 아키즈키에게 봉투를 건넸다. 지난달 16일 학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본부 간부회에서 신이치의 스피치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서를 작성했으니 문서로 답해달라는 것이었다. 당돌하고 성급한 요구였다. 학회 순회들은 종문 측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아키즈키는 무엇인가 의문이 있으면 문서 교환 등의 방법이 아닌 연락회의에서 서로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총감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문서를 들고 돌아갔다. 하지만 종무는 사흘 뒤인 12월 16일자로 학회에 문서를 송부했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종무원의 필히 도착하도록 문서로서 책임 있는 회답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시니치의 그 스피치는 세계 종교로 비약하기 위한 포교 자세와 종교운동의 추진 방법에 관해 농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본의에서는 눈을 돌린 일방적인 힐난이었다. 그리고 시니치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대합창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독일어로 환희의 송가를 부르다니 기독교의 신을 찬탄한 격이 아닌가, 대성인의 본의에 위배된다는 등 일방적인 의견으로 질문했다. 12월 16일 제1회 장년부 총회를 겸한 본부 간부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날은 베토벤의 생일이고 탄생 220주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내 정신의 왕국은 천공에 있노라라는 악성의 의연한 삶을 언급했다. 베토벤은 왜 고뇌에서도
고뇌 속에서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는가? 자신이 획득한 환희의 경애를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래 영원히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야말로 위대한 음악가의 이 일념은 학회의 정신에도 통하리라. 종문이 보낸 질문서라는 문서에 대해 12월 23일 학회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했으면 한다는 답서를 보냈다. 더불어 승속 화합을 위해 지금까지 고민하던 사항이나 의문점을 솔직하게 묻는 문의서라는 문서를 보냈다. 문의서에는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야마모토 시니치와 함께 대면했을 때 법주가 한 말이나 승려들이 보인 조심성 없는 행동 등 9개 항목에 달하는 문의사항이 씌어 있었다. 26일자로 종문이 보낸 서면이 도착했다. 문의서라는 문서를 보내 9개 문항의 항목에 달하는 사실무근의 힐 문장을 제출하다니 참으로 무참한 심정이고 무괴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16일의 스피치에 관해서는 문서로 성의 있게 회답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튿날 27일 종무는 임시 종회를 열어 종교를 개정했다. 개정한 종교에서는 지금까지 임기를 두지 않은 총강도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임원, 대강도 등은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또 언론이나 문서 등으로 관장을 비판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을 때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종교는 그날 바로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법화강 본부 임원의 역직을 가진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총강도인 시니치도 대강도인 아키즈키도 또 모리카와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종문의 노림수는 명백했다. 종교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시니치의 종문 내 지위를 박탈하고 이윽고 학회를 괴멸시켜 종문의 권위, 권력 아래 회원을 예속시키겠다는 속셈이었다. 종문은 총강도 등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을 28일 매스컴에 전달했다. 본인에게 통지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시니치는 연말을 앞둔 이날 중국 두낭연구원의 단원제 원장과 세이쿄 신문사에서 민중 근본의 불법 정신 등에 대해 대화했다. 주인은 소란했다. 하지만 시니치는 평화와 문화의 창조를 위해 세계 식자들과 착실하게 대화를 거듭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념의 궤도를 당당하게 나아갔다. 학회원들은 신문 보도 등을 보고 종문의 종교 개정으로 시니치를 비롯한 학회 최고 간부들이 법화강 총강도와 대강도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매우 놀란 동지들은 종문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꼈다. 어째서 종문은 이렇게까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가? 종문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야마모토 선생님이 아닌가? 그런 선생님의 총강도 자격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지가 도착한 날은 29일이었다. 연말이라 분주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학회는 각 현과 권에서 긴급 간부회 등을 열어 종문 문제에 관한 상황을 설명했다. 신속한 대응이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은 미국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외침이다. 학회가 평화와 확대의 해로 정한 1991년이 밝혔다. 시니치는 새해의 출발을 맞이해 시를 써서 세이쿄 신문을 비롯한 각 기관지에 발표했다. 그중 세이쿄 신문에 게재된 시에서 시니치는 이렇게 노래했다. 신춘을 함께 축복하자. 기뻐하자. 모두 용맹한 마음 빛내며 또 대백년화에 실린 시 세수 중에 한 수에서는 이렇게 노래했다. 두려움 없이 질투의 폭풍우도 사나운 바람도 즐겁게 타고 넘어라. 자제인 우리는 참가동지는 신년을 맞이해 전국 각지의 회관에서 또 해외 75개국 지역에서 상쾌하게 신년 근행회를 개최해 희망 넘치는 한 해를 시작했다. 시니치는 학회 본부의 근행회에 참석한 각부 대표들과 학회 별관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세계 광포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시다. 거센 바람을 향해 날아오릅시다. 1월 2일
회장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이사장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등산해 니켄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종무는 학회에 대해 법주를 만나겠다니 당치도 않다고 하면서 대화를 계속 거절했다. 12일자로 종문이 보낸 문서가 도착했다. 사실 종문이 보낸 질문서에서 신이치의 발언이라며 힐문한 인용문에는 몇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또 명백히 의미를 잘못 받아들인 의문 부분이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해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한 질문도 있었다. 이 문서는 학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답서였다. 종문은 몇 가지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했다. 이로써 종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근본부터 무너졌다. 하지만 종문은 학회에 내린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 승속 관계도 본질적으로 모두 평등하다고 하면서 대등한 의식으로 승속화합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만심의 표출인 동시에 화합 생단을 파괴하는 오욕죄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다. 더 이상 관가할 수 없었다. 니치렌 불법의 근간을 왜곡하고 세계강포를 근본에서부터 저해하는 원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잘못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학회는 종문에 공식적인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질문서가 인용한 내용에는 그 외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관해서도 회답을 요구했다.